네, 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번째 시간이죠. 제가 스카우팅 리포트라는 틀 안에서 선수 소개를 하는 영상을 두 번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레알 바이아돌리드에서 뛰고 있는 이반 프레스네다였고, 두 번째는 현재 리그앙의 랑스의 원소속 팀은 아스날인데 랑스의 임대를 가 있는 발로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또 새로운 선수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선수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최근 축구를 보면서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아요. 언제 뭐가 시간이 좀 흘렀냐, 경기를 보다가 완전히 모르고 있던 선수를 새롭게 봐서 거기서 뭔가 약간 이런 선수도 있구나 하면서 뭔가 축구 보는 재미를, 코치 입장에서든 팬의 입장에서든 축구를 보는 재미를 준 선수를 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제가 경기를 이것저것 많이 보다 보니까, 팔로우하는 팀의 경기가 많다 보니까 딱히 새로운 선수라고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선수라고 할 만한 선수도 없던 것도 있고, 그만큼 또 약간 선수의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은 어떻게 보면 선수의 유형이 비슷비슷한, 물론 이제 주로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선수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근데 어느 정도는 일정한 틀 안에서 있는 선수들을 계속해서 최근에는 봐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선수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경기를 보는 즐거움,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 선수를 보기 위해서 해당 팀의 경기를 보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바로 현재 스페인 라리가 셀타비고에서 뛰고 있는 가브리 베이가라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셀타비고에서 뛰고 있는 이 가브리 베이가라는 선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브리 베이가라고 하고, 그리고 출신으로 하면 포리뇨라는 이제 약간 마을에 가깝죠. 도시 혹은 마을인데 한국으로 치면 뭐 구, 동 정도 되는 행정구역입니다. 포리뇨는 비고, 셀타비고가 연고지로 삼고 있는 비고 지역은 아니지만 비고에서 뭐 차로 제가 알기로는 한 3,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고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고, 제가 또 지난 12월에 여기 비고가 있는 갈리시아 지역을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 지역의 특징으로 보자면 일단은 기후가 대서양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는 스페인의 지중해성 기후와는 많이 다르고, 사실상 거의 약간 영국에 가깝습니다. 영국에 가까운 기후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장의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보통 아는 스페인보다는 영국에 가깝고, 겨울에도 뭐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고, 그리고 되려 스페인 사람들이 여름에 피서지로 많이 가는 곳이죠. 가브리 베이가는 비고는 아니지만 사실상 비고에 굉장히 가까운 포리뇨라는 도시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27일에 태어났는데요.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는 선수입니다. 현재가 2023년이니까 한국도 이제는 뭐 법적으로 만 나이를 활용을 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만 20살이죠. 아직 5월 27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만 21세가 되는 굉장히 젊은 나이의 선수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인데 184cm에 71kg입니다. 20살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체중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여기서 고정됐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약간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에 체중이 늘고 약간 근육이 발달되는 것을 두고 이제 벌크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벌크업은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에서에 쓰이는 용어고, 벌크업이라는 것의 정의는 그러니까 체지방이 어느 정도 쌓이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근육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식단에서 어느 정도 지방이 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근육량을 포함한 체중을 늘리는 것을 이제 벌크업이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축구는 체지방에 굉장히 민감한 종목입니다. 체중이 1kg, 2kg만 늘더라도 심지어 근육이 느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방향 전환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체중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근육량이 아닌 체지방량의 증가에는 굉장히 민감한 종목이 축구거든요. 그것이 관리가 안 된다면은 부상이 자꾸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축구 종목에서 근육의 발달이 이루어져서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에요, 근육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는 벌크업이 아니고 린매스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지방이 없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근육의 양만 축구에 필요한 형태로, 적합한 형태로 늘리는 행위 혹은 늘리는 형태의 트레이닝을 린매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브리 베이가라는 선수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신장에 비해서는 체중은 비교적 약간 적은 편이거든요. 물론 이미 파워는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는 선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뭐 체중이 한 2, 3kg 정도는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늘어나서 거기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라리가 셀타비고에서 뛰고 있고, 이번 시즌 19경기로 선발을 나섰고 7경기는 교체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9골 4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배경 사진으로 해놓은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가브리 베이가가 2월 달에 라리가 최우수 선수로 이제 뽑혔습니다. 그 상패를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받는 장면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경기 출전 기록이나 그리고 이 2월 달에 최우수 선수 상을 받은 기록으로 보나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가브리 베이가라는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라는 거는 알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진 선수인지, 어떠한 장점을 가진 선수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브리 베이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박스 투 박스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9골 4도움, 상당히 많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중앙 미드필더인데 한 시즌에 9골을 넣는다? 9골이면은 공격수 입장에서도 혹은 이제 이선 자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가브리 베이가는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9골을 넣고 여기에 도움까지, 어시스트까지 4개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바로 가브리 베이가가 박스 투 박스 유형, 수비를 할 때는 우리 팀 페널티 박스까지 물러나 있다가도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는 상대 페널티 박스에 도달하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투 박스 유형인 건 알겠는데 조금 더 그렇다면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가브리 베이가라는 선수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브리 베이가라는 선수는 제가 스페인어로 일단은 표시를 해놨는데 크게 3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어로는 발론 디비디도라고 되어 있는데, 발론 디비디도가 뭐냐면은 중립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이 경기 중에서 누구의 공도 아닐 때 상대와 경합을 펼쳐서 공을 따내야 하는 상황일 때 강점이 있는 것이 이 가브리 베이가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보통 우리가 박스 투 박스 형태의 미드필더라고 하는 선수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해당 특징을 가지고 두각을 드러냈던 선수를 꼽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르투로 비달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유벤투스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럽 정상급 레벨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아르투로 비달 같은 경우가 방금 얘기한 발론 디비디도 중립볼 상황에서 상대와 경합을 해서 공을 따내는데 굉장히 큰 강점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비교적 친숙한 선수를 한 명 또 꼽자면은 이제 이웃나라 혹은 라이벌이라고 보통 자주 표현을 하는데, 일본의 대표팀 주장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에서 뛰고 있는 엔도 와타루 선수의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즌, 제가 분데스리가를 해설했던 지지난 시즌 같은 경우 엔도 와타루는 분데스리가 전체를 통틀어서 이 발론 디비디도 중립볼 경합에서 리그 전체에서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는데, 엔도 와타루 선수와 마찬가지로 가브리 베이가도 해당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경기 중 상황을 통해서 실제 예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실 수 있는 경기는 레알 바야돌릭과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가브리 베이가가 2골 1도움을 기록해서 경기에서 셀타비고가 3대 0으로 승리했던 바가 있거든요. 단순히 그리고 2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경기를 잘 했다가 아니고, 득점 포인트를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경기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통해서 가브리 베이가라는 선수가 가진 장점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립볼 경합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공이 완전히, 가브리 베이가가 지금 이 마우스 커서에서 제가 가르치는 선수인데 공을 완전히 소유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은 상대 바야돌리 선수와 경합을 통해서 공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브리 베이가 또한 지금 이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을 가져가기 위한, 즉 중립볼 경합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동작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공에 대해서 상대를 등을 질 준비, 그러니까 공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를 상대에게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집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등을 지고, 즉 상대가 공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일단 한 차례 차단해서 공을 자신의 신체 앞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대는 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게 되고, 가브리 베이가는 공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우선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이때 상황 자체는 1차 경합에 끝나지 않고 2차 경합까지 이어졌는데요. 한 차례 경합이 있은 이후에 공이 흘렀고, 그리고 2차 경합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상체만 밀어 넣는 것이 아니고 공에 대해서 하체가 약간은 미묘하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공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상대가 공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몸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이때 몸으로 차단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본다면 공에 대해서 하체를 가지고 하체를 먼저 밀어 넣음으로써 공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신이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농구로 하자면 리바운드를 하기 전에 스크린을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브리 베이가는 자신의 몸을 활용해서 특히 직접적인 경합 상황에서는
공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체를 활용해서 상대를 차단하고 거기서부터 중립볼 상황에서 공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에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가브리 베이가와 경합을 했던 상대 선수는 2차 경합에서도 1차 경합에서도 한번 졌고 2차 경합에서는 직접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피지컬적인 컨택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체를 먼저 밀어 넣은, 그러니까 농구로 하자면 스크린을 완전히 가져갔던 가브리 베이가에게 패배하면서 땅으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브리 베이가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립볼 상황에서 상대와 직접적으로 피지컬적인 컨택을 통해서 경합을 해야 할 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수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스페인어로 예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보통은 이제 2선 침투라고 얘기를 하죠. 공이 있을 때, 공이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진입을 했을 때 공보다 조금 더 늦게, 그러니까 공보다 조금 더 후방에서 한 타이밍 늦게 들어와서 공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크로스로 이어지거나 혹은 패스로 이어졌을 때 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공에 도달하는 것을 이제 스페인어는 보통 예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제가 2선 침투가 아니고 예가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조금 언어적으로 봤을 때 2선 침투의 경우에는 단순히 특정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약간은 정확한 표현이 되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예가다는 말 그대로 도달하다 혹은 도착하다에 해당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이 왔을 때 후방에서부터 2선에서부터 들어온다, 그러니까 공이 오는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한다, 도착한다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가다가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예가다의 개념을 경기 중 발생한 상황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셀타비고는 카를로스 까르발얄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줄곧 수비 국면에서는 4-4-2 대형을 취하거든요. 4-4-2 대형을 취하고 있다가 빠르게 역습을 나가는 것에도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 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최전방에 위치한 이아고 아스파스와 2선 4-4-2의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가브리 베이가입니다. 가브리 베이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선에서부터 들어가는, 공이 왔을 때 적절하게 공에 도달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팀의 공격 전환 상황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데요. 지금 경기 중에 벌어진 상황을 보게 되면은 셀타비고가 4-4-2 형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4-4-2 형태를 구축하고 있고, 지금 가브리 베이가는 중앙을 후란벨트랑과 함께, 여기에 지금 가브리 베이가는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공을 지금 왼쪽 측면에서 회복한 상황입니다. 공의 소유권을 왼쪽 측면에서 회복해서 지금은 이제 공격 전환, 그러니까 역습을, 카운터택을 나가는 상황인데, 이때 확연하게 보이는 것은 가브리 베이가는 2선에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 위치해 있질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역습을 하는 것에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상대 수비와 동일선상에 서 있다가 역습을 하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보게 되면 후방에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대 수비가 해당 선수를 인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막을 수가 없게 되죠. 왜? 수비 라인과 같은 높이에 혹은 수비 라인의 시야에 있지가 않다가 공이 올 때 그 순간에 해당 공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비 입장에서는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실 수 있는 장면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후방에 있다가 공이 왔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도착하는 행위, 예가다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야돌릿이 수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백라인은 우선적으로 구축이 됐고, 반면에 2선의 경우에는 화면에 2명만 잡히고 나머지는 구축이 되지 않았죠. 이때 가브리 베이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4-4-2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가,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 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진을 해서 빠른 속도로 공격 전환 과정에서 역습에 참여해서 공이 지금 출발했을 때 공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비의 경우에서는 사실상 공만 바라보고 있었고, 왜냐면은 직전까지 상황을 확인했을 때 분명히 없는 선수였거든요. 없는 선수였는데 공이 오는 시점에 나타나는 그런 선수로 가브리 베이가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비 입장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선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비를 하고 있다가 공격으로 전환이 될 때 역습 상황에서 가브리 베이가가 팀에 기여하는 바가 되겠고요. 지금 이어서 보실 수 있는 장면은 가브리 베이가가 첫 번째 골을 기록했던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공을 가진 이아고 아스파스가 바야돌릿의 수비, 백라인 전체, 그리고 2선까지도 자신에게 6명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가브리 베이가가 이미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와 있었다면 공간적으로 봤을 때 상대 수비에게 어느 정도 견제를 받았겠죠. 왜냐하면 특히 바야돌릿의 오른쪽 풀백의 경우에는 공과 자신이 막아야 하는 대상을, 만약 가브리 베이가 미리 들어와 있었다면 동시에 시야에 둘 수 있었기 때문에 견제하는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가브리 베이가는 이 상황에서도 후방에 있다가, 즉 한 타이밍 늦게 자신이 공에 관여해야 하는 지점에 혹은 공이 나올 때, 공이 나오는 것을 고려해서
정확히 그 타이밍에 도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비 입장에서는 막을 수 없는 선수로서 공격에 가담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공을 받아서 슈팅을 시도한 가브리 베이가는 골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브리 베이가가 바이아돌리드 상대로 기록했던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이는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공을 가진 이아고 아스파스가 바이아돌리드 백라인을 공략하는 형태로 뒷공간으로 오버래핑을 침투를 시도하는 왼쪽 풀백 하비 갈란에게 스루패스를 시도하고 있죠. 이때도 보시게 되면 셀타비고는 일단 1선 자체는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 백라인이 막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3명이 있지만, 이때도 가브리 베이가는 보시는 것처럼 한 타이밍 늦게, 즉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 있다가 한 타이밍 늦게 박스 안으로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타이밍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가브리 베이가는 여기서도 상대 수비의 견제 없이 세컨볼 상황에서 공을 받아서, 세컨볼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빈 골대로 슈팅을 시도해서 득점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타이밍이 좋았네, 운이 좋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닌 거죠. 전술적인 개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브리 베이가는 철저하게 이것을 의식적으로 행하고 있고, 그리고 혹은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이를 반복적으로 행해서 이것이 완전히 무의식 관점에서 습관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선에서 많은 숫자의 득점을 기록했던 선수들은 축구를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전술적인 개념 혹은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면서 축구 역사로 돌아봤을 때도 굉장히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 선수 중에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선수가 바로 지금은 첼시의 감독을 맡고 있는 프랭크 램파드죠. 프랭크 램파드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한 타이밍 늦게 미리 사전에 들어가서 박스에 들어가서 상대 수비로부터 견제를 받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후방에서 한 타이밍 늦게 공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박스 안에 들어가거나 혹은 박스 인근에 도착하면서 이제 미들라이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득점을 성공시켰었는데, 가브리 베이가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프랭크 램파드와 굉장히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꼰둑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페인의 경우에는 드리블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공간에 대해서 공을 가지고 이동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수비를 벗겨내는 형태의 드리블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꼰둑시온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드리블의 형태 중에 전자에 해당됩니다. 전방에 공간이 있을 때 혹은 공을 가진 선수 주변에 공간이 있을 때 공을 가진 선수가 해당 공간에 대해서 공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반면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가떼의 경우는 공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수비를 벗겨내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드리블에서 보았을 때 가브리 베이가는 꼰둑시온, 그러니까 공간이 있을 때 공을 가지고 공간에 대해서 이동하는 형태의 드리블에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월한 신체 조건이 있고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워라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3대 측정에서 벤치프레스를 들고 그런 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거죠. 축구의 경우에는 벤치프레스를 드는 것처럼 뭐 3초, 4초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0.5초, 뭐 0.2초 만에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서 드리블을 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파워를 바탕으로 드리블에서도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브리 베이가라는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꼰둑시온, 공간에 대한 드리블에 대해서도 경기 상황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셀타비고가 수비 국면에 내려앉아 있다가 마찬가지로 4-4-2 형태에서 공의 소유권을 회복해서 공격으로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바야돌릿의 백라인은 지금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라인이 3명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2선에서 지금 들어오는 2선 라인이 4명이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공을 가진 가브리 베이가는 거의 바야돌릿의 2선과 같은 선상에 위치해 있고요. 이때 공간에 대한 드리블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브리 베이가가 지금 전방에, 자신의 전방에 있는 공간으로 공을 가지고 이동하는 행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전방의 공간으로 전진을 하는 것인데, 이때 이 드리블을 하기 위해서 파워,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2선에게 따라잡혀서 2선이 가브리 베이가의 앞에 정렬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실 수 있는 이 라인 자체가 가브리 베이가 앞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바야돌릿은 다시 한번 공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보다 낮은 지점에 4명 플러스 백라인 3명까지를 가져가면서 공에 대해서 수비를 펼칠 수 있는 선수가 총 7명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바야돌릿이 따라잡을 수 없게끔 폭발적인 속도를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전진하게 되면은 바야돌릿은 공의 뒤에서부터 공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 공에 관여할 수 있는 바야돌릿 선수는 지속적으로 3명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가 7명이 되는 것과 3명이 되는 것은, 즉 역습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를 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브리 베이가는 폭발적인 파워를 통해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바야돌리 이선에게 따라잡히지 않고 상대 백라인을 직면하는 상황까지 공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대 백라인이 페널티 박스 인근까지 물러나게 했을 때는 상대 백라인은 보통 공을 가진 선수에 대해서 이제 수비를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라인이 페널티 박스까지는 물러나다가 여기까지 물러났을 경우에는 공을 가진 선수가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골대를 공략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황까지를 드리블을 통해서 가브리 베이가는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낸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가브리 베이가가 또다시 가져갈 수 있는 2점, 그러니까 팀이 역습을 성공시킬 수 있게 만드는 적절한 플레이는 바로 무엇이냐면 2대1 상황입니다. 지금 공을 가지고 전진을 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통해서 전진을 했고, 이로 인해서 바야돌릿의 3명의 수비 중 1명을 자신에게 끌어들인 이후에 프리로 풀리게 되는 아스파스에게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을 이어받은 아스파스는 여기서 또 다시 연쇄적으로 바야돌릿의 수비를 자신에게 1명 끌어들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또 2대1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세페로비치까지 공이 이어졌지만 세페로비치 쪽에서 골대를 맞추면서 이 찬스에서는 득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득점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근데 이러한 상황이 가능케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공을 가진 가브리 베이가가 파워를 가지고 드리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공간에 대해서 전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상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역습 상황이 아니고 수비 진영을 갖추고 있다가 공의 소유권을 회복해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진영을 다 끌어올려 놓고 지공을 전개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공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그러니까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공간, 공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졌지만 좁아진 공간에서도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가브리 베이가는 여전히 드리블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바야돌릿의 백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선이 이러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을 가진 가브리 베이가 입장에서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공간, 즉 공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은 바야돌릿의 3선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2선의 사이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공간으로 공을 가지고 전진했을 경우에는 바야돌릿의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을 자신에게 끌어들일 수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또다시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공을 가지고 다수의 선수를 자신에게 끌어들이면서 거기서 프리로 풀리게 되는 팀 동료에게 공을 건네서 거기서부터 뭔가 수적 우위, 위치적 우위를 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형태로 가브리 베이가가 드리블을 시도했고, 보시면은 다수의 바야돌릿 선수가, 그러니까 3선과 2선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하는 선수 중에 4명이 공을 가진 가브리 베이가에게 고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리블을 했을 경우 이미 바야돌릿은 자신의 진영을 유지하는 것에 실패한 상태이고 자신의 진영 자체가 어느 정도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이 공간, 선수와 선수 사이에 인터벌의 공간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셀타비고 쪽에서 공이 없는 선수에서 뭔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여기서 연쇄적으로 공격을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셔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 정상적으로 조금 더 나은 포지셔닝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 벌어진 공간에서부터 또다시 2대1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연쇄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공간이 비교적 클 때나 혹은 지공상에서 공간이 비교적 좁아졌을 때나 가브리 베이가는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공간에 대한 드리블을 통해서 팀의 공격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어서 인터뷰 기사 하나를 번역을 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방금 이 가브리 베이가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뇌피셜 아니냐,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된, 공인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바로 지금 보시는 오스카르 가르시아라는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오스카르 가르시아는 커리어를 보자면은 뭐 짤츠부르크 감독도 했었고, 생테티엔 감독도 했었고, 셀타비고 감독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리그하게 랑스 감독도 했었는데, 이 오스카르 가르시아라는 감독이 왜 굳이 가브리 베이가라는 선수에 대해서 최근에 인터뷰를 했냐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4월 4일이거든요. 4월 4일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이번 달에 인터뷰를 했는데, 왜 인터뷰를 했냐면 이 감독이 바로 가브리 베이가라는 선수를 셀타비고 1군에 데뷔시킨 감독입니다. 이미 뭐 촉망받는 유망주기는 했지만 결국 시점으로 봤을 때 유망주 선수, 유소년 선수에서 성인팀으로 올라왔을 때
언제 어떤 시점에 데뷔를 시키냐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센시티브한 문제인데 결국에는 1군의 적절한 시점에 데뷔를 시켰고, 그러면서 가브리 베이가가 지금까지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데뷔를 시킨 오스카르 가르시아 감독의 말을 통해서 제가 설명했던 선수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조금 내려서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Era un chico que estuviera en el primer equipo en el filial o en el juvenil siempre se entrenaba bien. 그래서 방금 제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Era un chico, 그러니까 보이, 나이가 조금 어린 선수였지만 프리메르 에키포 1군에 있든 필리알 B팀에 있든 아니면 후베닐 고등부팀에 있든 시앵프레스 엔트레다 bien 항상 훈련을 잘 하는 선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로 enviabas a jugar con el filial a él le daba igual intentaba dar lo máximo para la categoría en la que estuviera en ese momento. 만약 내가 B팀에서 경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훈련은 A팀에서 하더라도 B팀에서 경기를 하라고 보내더라도 a él le daba igual, 그 가브리 베이가에게는 다를 게 없었다는 거죠. 인텐타바 다를로 막시모, 항상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한 게 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파라 카테고리아 엔라케 에스투비라 에세 모멘토. 그러니까 B팀이면 B팀, A팀이면 A팀, 그 카테고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항상 가브리 베이가라는 선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가 바꾼라 미즈마 인텐시다 에네 프리메르 에키포 에네 필리알 오에네 후베닐. 그래서 인텐시다, 종합적인 경기에 대한 집중도로 봤을 때 1군 팀이나 B팀이나 고등부 팀이나 동일하게 경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볼드 처리는 돼 있지 않은데 약간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어서 보게 되면 sobre su puesto ideal, bueno, es un chico que si tiene que jugar más posicionalmente, pues le puede costar un poco más 돼 있는데, 그래서 선수의 포지션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만약에 포지셔널하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변화 없이 특정 공간의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는 6번 미드필더죠. 부스케츠라든지 로드리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홀딩 미드필더 얘기를 하는데, 홀딩 미드필더로 특정 공간에서 발을 붙여놓고 플레이하게 되면 그것은 선수에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기에는 적합한 조건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요. Porque es un futbolista que necesita desplegar sus virtudes físicas. 왜냐하면 이 선수는 자신이 가진 신체적 강점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워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공간을 비교적 큰 폭으로 이동하면서 그 파워를 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Sus virtudes en la conducción donde puede eliminar a muchos rivales, saltar muchas líneas de presión del rival. 그래서 sus virtudes, 그의 장점인데 어디서의 장점이냐면 conducción,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공간에 대한 드리블에서 가브리 베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그 장점이 바로 어떤 효과를 경기에서 가지고 오냐면은 donde puede eliminar a muchos rivales, 다수의 상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를 공을 가지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꼰독시온, 즉 공간에 대한 드리블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방에 공간이 있을 때 공간으로 공을 가지고 이동해 버리면은 상대는 이 공을 가지고 이동한 가브리 베이가의 등 뒤에 남겨지기 때문에 공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이 드리블에 가브리 베이가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르테 es un jugador al que le gusta llegar al área. 그리고 이 외에도 가브리 베이가라는 선수는 페널티 박스 에어리에 도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Es otra cosa que me gustó mucho de él.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가브리 베이가라는 선수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Porque últimamente no hay muchos mediocampistas que lleguen de segunda línea al área. 왜냐하면 최근 몇 년을 보았을 때 미드필더가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도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혹은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도달하는 것을 선호하는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는 가브리 베이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은 최근을 보게 되면은 선수들의 유형이 어느 정도 대동소이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도 대동소이한 와중에서도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있지만, 유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새로운, 조금 다른 것을 본다는 관점에서 가브리 베이가라는 선수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는 선수인데, 이 오스카르 가르시아라는 감독도 동일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Es una de sus cualidades y una de sus capacidades. 그래서 이것은 선수가 가진 장점, 선수가 가진 퀄리티 중에 하나이고 선수가 가진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보게 되면, 이어서 보면 Es más un mediocampista que puede hacer de box to box. 그래서 바로 얘기하고 있죠. 미드필더인데 박스 투 박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고, 그리고 que no un jugador más al estilo más Busquets o Rodri. 그래서 부스케츠나 로드리 같은 유형의 미드필더가 아니고 박스 투 박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유형의 미드필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que son más posicionales en la posición de medio centro.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로드리와 부스케츠는 포지셔널하죠. 조금 더 6번, 메디오 센트로를 보통 6번 미드필더라고, 홀딩 미드필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디오 센트로에 가까운 포지셔널한 미드필더가 아니고 박스 투 박스 유형의 미드필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l necesita más campo para enseñar todo el nivel que tiene. 그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브리 베이가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신이 가진 레벨을 전부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스 campo, 좀 더 넓은 공간, 그러니까 선수에게 공간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브리 베이가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촉망받는 좋은 선수입니다. 이미 유망주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셀타비고라는 팀을 이끌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달의 선수상도 받았고 팬들이 뽑은 이달의 선수상은 이미 3차례나 받았거든요. 그리고 득점 기록으로 보더라도 9골을 이미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부각되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따지자면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와 비교를 하자면 잉글랜드 국적의 주드 벨링엄 선수와 비교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가지고 있는 특징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가지고 있는 장점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프로 세계에서의 연차에서 벨링엄은 이미 당장은 가브리 베이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는 선수입니다. 이미 프로레벨에서 보여준 게 훨씬 많으니까요. 반면에 시간이 1년, 2년 정도 흘러갔을 때 특히 가브리 베이가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과의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뉴캐슬과 같은 팀과의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적을 한 차례 잘 한다면은 대중적으로도 그렇고 축구적으로도 그렇고 확실하게 벨링엄과 향후 뭐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를 대결하는 구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